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종운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최룡해 동지, 장종남 동지, 리용길 동지, 윤동현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은 인민군대 안의 각급 부대, 구분대, 군사학교 군인들과 여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연구 제작한 가치 있는 발명품, 창안품들을 전시해놓고 그에 대한 소개와 평가,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군사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 보급기지입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2012년 4월 29일 이곳 전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 전람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군대 군사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싸움 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을 연구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해 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께서는 전시해 놓은 여러 가지 창안품과 발명품들을 장시간이 걸쳐 보시면서 최근에 이룩한 인민군대 군사과학기술 성과 정령을 여야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로 개발한 첨단 기술 기제들을 보시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종자로 잡은 것이 좋다고 치하하시었고 원성능을 높이고 보관과 안전성을 개선한 기제들의 도입 실태도 자세히 알아보시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발 제작한 기제들을 보시면서는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라고 연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서 은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훈련과 군무 생활에 필요한 장거리들과 기제들을 군인들의 체질과 우리나라의 실종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기뻐하시었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한 축전지도 만족하게 보아주시었습니다. 여러 가지 통신 기제들과 검축 설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세계적으로 발전된 제품들의 성능과 기술적 지표들을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적은 원가를 들이면서 종전의 기제들을 현대적으로 개작한 실태를 여의하시고 이렇게 하면 국산화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 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하고 비상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발명품, 창안품들을 보니 인민군대에서 최첨단을 돌파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적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과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이 지난 기간 불타는 혁명적 열정과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여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강화와 군인 생활,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 사업을 졸기차게 벌려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야외 전시관에 전시해 놓은 전투기술 기제들도 돌아보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운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군사과학기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주체 사상과 그 구현인 자위적 군사 사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오보이 장군님께서 발전 풍부화시키신 우리의 군사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이로 끊임없이 올려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인민군대의 군사과학기술 수준이 세계적인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압도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면
최신 과학기술에 정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어떤 최첨단 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 도입할 수 있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싸움 준비와 군인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과학기술 전람관에서 군사과학기술 전람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람회에 우수한 발명품, 창안품을 내놓은 군인들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에게는 경로에 따라 해당한 평가도 해주고 널리 속이 선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올해에 진행하게 될 조선인민군 제27차 군사과학기술 전람회를 잘 조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당의 의도대로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의 군사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홍콩 봉황이성 텔레비전 방송은 김정은 용도자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과학자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인 신화망, 인민망, 보도망, 환구망, 경제망과 러시아의 이따르따스 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는 이 소식과 함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5월 11일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0일 창립 40돌을 맞는 능라도 지도국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영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셨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불면불위의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졸세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만수리 원독에 오른 이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창립 50돌 기념보고회가 2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통보사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기자, 연구원들과 정호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태복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통보사의 기자, 연구원들과 정호원들이 온갖 지혜와 정률을 다 바치어 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고들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뜻깊은 창립 기념일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닌 데 대해서 언급하고 모든 기자, 연구원, 정호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정보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제14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개막식이 20일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개막사가 있은 다음 전문학교 부문 프로그램 경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경연에는 전국적으로 선발된 그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이 대학 부분과 전문학교 부분으로 나누어서 경연을 진행하게 되는데 3명이 한 계조가 돼서 서로 힘과 지혜를 합치면서 문제를 오랜 시간 풀어야 되는 경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연에는 문제들이 그 사물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 능력과 수학과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다방면적이고 폭넓은 지식, 알고리즘 설계 능력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 거기에다가 용어 실력까지 서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지능 경연으로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경연에 이거 지금 2000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해마다 참가하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또 참가하려는 대학생들의 요리도 점점 높아진다는 게 막 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참가들이 늘어나는 걸 통해서도 학생들의 요리가 얼마나 나빠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 전시회가 20일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출품단의 일꾼들, 기술자들, 생산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전시회에는 몸소 206가지 품종의 일용잡화 주문 목록을 완성해 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일용잡화 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때 대해서 주신 위대한 장부님의 유언을 높이 받들고 중앙경공업 공장들과 지방일용품 공장들, 성중앙기관 산하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생활 필수품 생산단위들에서 만든 200여 종의 3,500여 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운율군 장년고급중학교가 영웅 장년고급중학교로 명명됐습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일꾼들과 학교 교직원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들과 장년리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의 졸업생들 가운데서 4명의 공화국 영웅과 8명의 노력 영웅이 나온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영웅들이 지닌 수령 결사홍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본받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선군 영웅들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명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체육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김일성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절 경축 1급 남자축구 조별연맹전 소식입니다. 21일 오전에는 횃불팀과 4.25팀 사이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경기를 진행한 크나큰 영광을 안고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려온 양팀 선수들의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서 온 나라의 체육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청년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열망을 안고 서로 상대팀의 문전을 위협하면서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해 나갔습니다. 앞서 진행한 경기들의 점수가 높지 못한 횃불팀에서는 이 경기에서 이겨야 다른 조에서 올라온 팀들과 대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경기 시작부터 중간지대를 강화하면서 공격 속도를 높여나갔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전반전 42분경 횃불팀의 7번 선수가 돌입하면서 강하게 차놓은 공이 그물에 걸려 횃불팀에서 먼저 한 골을 넣었습니다. 통쾌한 득점 장면이 펼쳐지자 응원자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며 선수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우리 횃불 선수들이 전반전에서 멋있게 골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횃불 선수들은 이 기세로 아마 오늘 더 멋있는 경기장을 보여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구 경기가 우리 청년들의 청춘과 열정을 남김없이 떨치는 훌륭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을 더 잘해서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한몫 단단하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4.25팀에서는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공격에 역량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나 이른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 경기 속도를 높여나갔지만 좀처럼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횃불팀에서도 공격으로 나온 상대팀의 뒷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역습 속공에 의한 문전 돌입을 시도했으나 끝내 득점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해서 결국 이 경기는 횃불팀이 4.25팀을 1대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에 앞서 20일에 진행된 기관차팀과 월미도팀 사이의 경기에서는 3대1로 기관차팀이 이겼고
선봉팀과 리명수 팀 사이의 경기는 3대1로 선봉팀이 이겼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남조선의 정보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비상시국회의의 주체로 17일 서울광장에서 괴뢰 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노동운동단체 성원들,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 4만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장본인들을 지위에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원의 정치 개입 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탄압을 강화해도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청년연대,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청년단체들이 19일 용산 미군 기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북침전쟁 연습의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은 명백히 북침을 노린 공격연습이라고 까발키면서 핵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합동군사 연습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들은 보신각 앞에서 전쟁 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수원역과 광주시청, 전라북도 도청을 비롯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반대하는 시위투쟁과 선전활동, 기자회견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인디아에서 첫 국산제 항공모함 비크란트호를 진수시켰습니다. 36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 항공모함은 충분한 시험들을 거쳐 2018년 말에 취역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항공모함 선체의 근 90%를 자체로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남부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로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6,000여 에이커의 산림이 불타버렸으며 약 30채의 산림집이 파괴되고 1,5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과 북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신의주, 함흥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사리본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총진 28도로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해남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이 구름이 약하게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22일 목요일 음력으로 7월 요류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으며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겠으나 낮에는 덥겠으므로 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사리온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오후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오후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